미국이 달러 패권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중국 GDP가 유럽연합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위안화 결제가 적어도 유럽권처럼 한 30% 가까이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9%밖에 안 돼요. 그건 뭘 말합니까? 중국마저도 지금 위안화 결제를 안 하고 달러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부 채무 문제를 해소시켜 준다라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권 정부 채무 지금 빚이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지. 빚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만 다 찍어내 가지고 해버리면은 다 부자 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디지털 경제가 극단적으로 발생하면은 이제 정부도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가 등장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절대로 탈중앙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각국의 주권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디지털화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은 달러 패권을 대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미국이 달러 패권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달러 패권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달러 패권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 패권도 창출이 돼요. 현재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는 60% 이상을 다 달러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유로를 이제 유로은행이 도입을 했어. 미국은 그냥 지금 종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를 전부 디지털 유로로 바꿉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디지털 유로로 외환보유고를 바꿀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외환보유고를 바꿀까요? 웃기는 소리죠, 정말로. 달러 패권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했습니까? 달러의 신용화폐로서의 달러의 신용력. 달러의 신용력은 미국의 경제력에 기반을 하고 있고, 달러가 신용화폐로서 달러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용화폐로서 달러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신용 창출 효과. 그것에서 달러 패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거래액이 하루에 한 10조 달러 가까이 달해요. 근데 그 10조 달러 가까이 달하는데 쌍방향 거래니까 200%를 기준으로 하죠. 사고 파는 쪽을 동시 거래하면은 이쪽에서 사는 쪽 파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달러 거래하면은 양쪽이 달러 거래를 하는 거니까 달러하고 유로화를 바꾸면은 이쪽에서는 달러를 주고 이쪽은 유로화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양쪽에서 달러를 거래하거나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한국 기업이 수출 교육을 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달러로 하잖아요. 달러로 받고 달러로 주고 하잖아요. 원화로 이렇게 물건을 수입하고 하지 않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계 외환거래 비중을 보면은 달러가 90%, 그 다음에 이제 톡 떨어져가지고 유로가 한 29%, 그 다음에 엔이 17%, 파운드가 17%, 위안이 9%, 스위스 프랑이 6%예요. 보시면 그 달러는 미국 경제 GDP가 세계 GDP 한 25% 정도 되죠. 반으로 잘라도 45%의 쌍방향 거래라고 치면 그럼 2배 이상의 미국 경제 GDP의 2배 이상을 거래를 해요. 외환 거래를. 그다음에 유로는 세계 29%인데 자기 유로권에서만 거의 거래를 한다고 봐야 돼요. 엔이 이제 17%예요. 엔이. 일본 엔화도 거의 이제 일본 정도만 쓴다라고 봐야 돼요. 파운드 한 10%예요. 근데 위안화가 9%예요. 물론 비중이 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GDP가 세계 전체 이제 GDP 한 15% 정도 되죠. 16% 되죠. 유럽연합 하고 비슷하죠. 유로권하고. 그러면은 위안화 결제가 적어도 유로권처럼 한 30% 가까이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9%밖에 안 돼요. 그건 뭘 말합니까? 중국마저도 지금 위안화 결제를 안 하고 달러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마저도 아직도 거의 지금 압도적으로 달러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라는 것이 무슨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바꾼다라 그래서 확 중국으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일본으로 넘어가고 한국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고 그래서 테더가 막 세계 중앙은행이 되고 세계 정부가 되고,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패권 통화가 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실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은 뭡니까? 달러에 대한 신용이에요. 달러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용, 크레딧,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냐? 중국마저도 지금 자기 나라를 못 믿어가지고 지금 달러 거래를 하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렇잖아요. 터무니없는 정말로 그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면은 정부 채무, 국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디지털 화폐, 신용 화폐 일종에 불과해요. 화폐예요. 근데 정부 채무 는 뭡니까? 재정이에요, 재정. 화폐가 아니에요, 정부 채무는. 재정이에요. 화폐하고 재정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랍시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난장질을 하고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 채무는 재정, 이렇게 수지 적자 같은 재정 불균형은 뭡니까?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에서 발생하잖아요. 내가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걸 메꾸잖아요. 그러면 그 국채가 발행한 국채가 쌓이면 그게 정부 채무가 되잖아요. 이제 불균형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 정부 채무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채무는 국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입금도 있어요. 정부 채무는 차입금도 있고 그다음에 보증을 서주는 보증 채무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 예컨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이렇게 국채를 예를 들어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발행을 하면 그건 뭡니까? FRB가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나 양적 확대책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인 FRB가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거예요. 이 국채는 연방 재무성이 찍어내. 중앙은행이 FRB가 찍어내는 그 디지털 달러로 어떻게 국채를 대체를 합니까? 그러면 미 재무성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겁니까? 미 재무성이 FRB를 대신하는 겁니까? 미 재무성이 FRB 역할을 같이 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설령 그 미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을 안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세금 걷어들인 거에 비해서 쓴 돈이 많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차입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국채는 빚이 아니고 차입금은 빚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정부 채무하면은 국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채무는 국채하고 이렇게 차입금과 보증 채무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정부 채무예요. 그러니까 경제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떠드는 것서 그런 것들이 막 유튜브 상에서 나무를 하고 막 그 구독자가 많은 대형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엉망진창인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부 채무 문제를 해소시켜 준다라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권 정부 채무 지금 빚이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지. 빚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만 다 찍어내 가지고 해버리면은 다 부자 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속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제가 같은 말들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소리를 계속 되풀이하는데,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RB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인민은행이라든지 일본은행이나 한국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미 이제 세계 경제가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 경제 발전에 상응해서 기존의 이런 아날로그형 화폐도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디지털 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FRB나 유럽 중앙은행이나 인민은행이나 일본은행, 영국은행, 잉글랜드은행, 한국은행 등이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각국 중앙은행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런 엉터리 유튜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것처럼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그런 걸 확 도입하면은 갑자기 그냥 떼부자가 되고 경제력이 막 극강의 경제 강국이 되고 하는 거라면은 이런 데들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데들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했을 때 이제 통화 주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른바 이제 디지털 통화 여러분들이 그 말은 쉽게 하는데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컨대 이제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 화폐니까 종이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뭔가 스마트폰이나 내 컴퓨터에 그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계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계좌로 들어오겠죠. 뭐 이제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앱을 깔아야 되겠죠. 디지털 화폐 거래를 위한 앱을 깔아야 되겠죠. 또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그 앱을 디지털 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을 깔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런 앱들을 깔아야 되겠죠. 근데 디지털 달러를 거래하고 싶다 하면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달러 한국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건 달러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앱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디지털 뭐 달러, 디지털 유로, 디지털 뭐 엔, 디지털 위안, 디지털 원 막 이런 것들을 깔아야 될 거라고요. 복잡해요, 여러분들. 복잡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통제가 안 되면은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없잖아요. 통화 주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더 심하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달러가 세계 패권 국가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달러 거래를 하고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이런 경우에 달러의 어떤 통화 정책을 어떻게 디지털 화폐로 바꿨을 때 각국 뭐 그 기업이나 각국 뭐 개인들도 달러 거래를 하잖아요. 뭐 여행 갈 때도 달러를 사야 되고 하면은 개인들도 이제 달러 앱을 그 디지털 달러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이제 FRB나 이런 데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한 데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거래를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처럼 떠드는 것처럼.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아까 이제 화폐는 화폐일 뿐이고 신용 화폐로서 신용 창출은 금융 시스템이 한다고 그랬죠. 금융 시스템이 얼마만큼 강력하냐 강력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제력이 얼마만큼 강력하냐 강력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용 창출 규모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됐을 때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는 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FRB가 달러를 발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디지털 달러를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한다 이거예요. 신용 이제 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금을 하면은 개인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통장들이 있었는데 계좌를 가질 거 아니에요? 개인 계좌를 가지면 그 계좌로 이제 앱이든지 뭐 계좌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달러들이 거래가 디지털 달러가 거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가서 뭐 마트 가서 물건을 사든 뭐 통신 거래로 물건을 사든 그런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거래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래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른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입각해서 체크되고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그 무슨 비트코인이네 스테이블 코인이네 하는 그런 아주 거의 거래도 안 일어나는 지금 비트코인 거래 뭐 신용카드 결제조차도 지금 할 수 있는 정도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거래를 합니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요새는 뭐 미국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지금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도 나왔어요.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달러를 거래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컴퓨팅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방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기록을 이제 남겨야 되니까. 장점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은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AI도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의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지금 AI 관련해서는 대부분 적자 상태잖아요. 적자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면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AI 관련해서 지금 주가라든가 폭등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투자 대비 지금 수익이 지금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보다도 더한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지금 이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금융 디지털 화폐 신용 창출 아까 돌리면은 디지털 화폐량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신용 창출이 되잖아요. 뭐 1조 달러를 FRB가 이제 공급을 했다 하면은 2조 달러, 3조 달러, 4조 달러 똑같이 늘어날 거라고요. 이게 달러가 늘어날 거라고요. 이때는 이제 FRB가 발행했기 때문에 테드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처럼 달러를 담보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자체 중앙은행의 발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죠. 테더처럼 달러로 담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것은 이제 없어진다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지는데 어쨌든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신용카드사라든지 뭐 리스나 할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금융업체들의 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를 지금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용 창출은 예를 들어서 은행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제 신용을 창출하죠. 자기 수익을 확보를 하고 신용카드사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근데 한 달 동안 그냥 공짜로 거래를 하고 모아서 한 달 후에 이제 일괄되게 이제 결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가맹점한테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버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근데 이제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해서 거래를 한다 하면 디지털 달러가 신용카드 회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느냐 화폐가 디지털 달러에다가 신용카드사가 내가 이거다가 뭐 한 달 정도는 내가 거래를 공짜로 하고 한 달 후에 일괄 결제한다라는 그 기능을 디지털 달러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면밀하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이런 금융산업이나 금융경제학이나 현실 금융 시스템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조그마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와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나 기업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 아무리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발전합니까?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합니까? 양자컴퓨터 기술도 발전하죠. 그 다음에 아무리 블록체인을 한다라고 해도 만에 하나라도 그게 해킹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종이 달러로 위조 지폐가 발생한 것은 위조 지폐만큼의 문제예요. 그만큼만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디지털 달러에서 만약에 해킹 사태가 일어났다면 이건 그냥
미국 경제 전체, 세계 경제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이 안보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그다음에 개인 정보나 기업 정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내가 은행하고 예금 거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기업하고 거래를 했어요. 거래한 코인들이 이제 기업으로 가요. 그럼 기업이 그 코인의 거래 기록을 보면 내 정보까지 노출이 돼요.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은행하고 무슨 거래를 했고 무슨 물건을 샀고 하는 것들이 그 기업에 노출이 돼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기업들이 어떤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경쟁업체한테 그 코인이 그 디지털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디지털 달러 거래 기록을 보면 경쟁업체의 그 거래 기록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밀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사생활 침해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디지털 화폐 달러로 도입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 하면은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것처럼 막 떠들어 제킨 터무니없는 정말로 엉터리들이 난장질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중앙은행들이 다들 이런 문제들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미국 금융기관들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그 디지털 경제로 변환하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이 돼도 되니까 당연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뭐 시험 삼아서 뭐 비트코인을 한번 이렇게 거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을 사다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나 하라고 이렇게 지켜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만하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 거래 뭐 단순하게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하는 정도에 불과한 상태예요. 그렇죠? 디지털 화폐 도입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진행되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 앞서도 이제 뭐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느냐 뭐 스테이블 코인이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랬죠. 만약에 디지털 경제가 계속 이제 극한 수준까지 가면은 디지털 뭐 화폐도 이제 탈중앙은행화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즈드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가 극단적으로 발생하면은 이제 정부도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가 등장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이게 주권의 문제는 그런 그 경제 이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 주권의 문제는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국가 주권의 문제는 안보 주권과 경제 주권 두 가지가 있다. 안보 주권은 국민과 영토가 핵심이고 경제 주권은 통화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주권을 형성하는 주체는 공식적인 주체는 정부다. 가버먼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극한에 달하든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든 절대로 탈중앙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각국의 주권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될 거다.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디지털화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상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해서 유튜브상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그 낭설들이 너무 많이 난무를 하고 있어서 엉터리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PD께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엉터리 주장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